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35분인데,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들 5가지 정도랑,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한빛소프트 좀 이렇게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수는 어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려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번 주 관심 종목,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이렇게 2가지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부터 보도록 할게요. 픽셀 플러스부터 볼게요. 어, 픽셀 플러스부터 보면 먼저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코스닥 반도체 및 관련 장비고 시총 700억, 대주주 지분율 31%.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 모듈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테마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이쪽이 좀 부각이 되어 있고, 어, 재무도 보시면 2019년도에 적자긴 했지만 2020년, 21년 매출 점점 늘려가면서 당기 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유별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일단 2015년도쯤에 상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까지 계속해서 우하락하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를 돌렸죠. 그리고 차트 돌리고 나서 1,900원, 2,000원이었던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랐는데 보시면 이 고점에서 딱히 유의미한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구간까지 올려서 지금 이 앞전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추세 우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추세를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우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다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우상향 추세로 지금 전환을 한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로 보이는데 최근에가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렇게 1,900원 정도까지 찌르는 매집봉이 출현을 했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주다가 지금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모두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월달에 급락 이후에 올려주다가 8월달에 또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급락 나오고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모습이에요. 부랴부랴. 그러면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이랑 구름대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추세 유지해준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쏘거나 바로 한 번 더 매집봉 뛰었으니까 바로 다시 양봉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추세 자체가 올라가 주고 있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8,7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온다 싶으면 이 우상향 추세 하단인 이 정도 부근 한 8,300원 정도 될 것 같죠. 이 정도 구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받으셔도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한 8,7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뚫어주고 지지가 나왔었다가 이탈하고 다시 올라와서 뚫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려줄 때는 거래량 들어오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없는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조지표를 이만큼이나 또 시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가성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올라간다면 위로는 또 이만큼이나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몸통으로 돌파해주지 못했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은 이만큼 짧고 위로는 이만큼 긴 구간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로봇 쪽이죠. 그래서 코스닥 뭐 기계 이쪽이고 시총은 3천억 조금 안 되고 대주주 지분율 30% 정도 되는데 LG전자가 지금 또 8%로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 서비스 로봇 솔루션 로봇 부품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이 부각이 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7회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현행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로봇은 보행로에서 자율주행이 불가한데 최근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이 발의됐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좀 로봇 쪽에 유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차트 보면 상장했을 때가 3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단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줬던 모습이죠. 코로나 때 급락을 제외하면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초 로봇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들어 올린 모습이고 상장했을 때를 넘어가는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세력이 만 원에서 3만 원이면 그렇게 크게 들어 올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비율로 보면 300% 400% 올랐지만 대시세로 가기 위한 세력이 걔네들의 물량을 이 앞전 물량을 다 받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급락을 했는데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주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다 정배열의 모습이고 올려줄 때 거래량 들어오고 누르고 조정 줄 때 거래량 없는 모습.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거래량 들어오고 올라갈 때 거래량 들어오고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개미들의 물량을 다 흡수를 하면서 차근차근 약간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올라가는 추세 하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되겠지만 이 구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10% 정도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요 정도 23,7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앞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지지와 저항이 여러 번 있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이 23,700원에서 8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눌러준다. 눌러주면 이 추세 하단 22,000원, 800원 정도 지금보다 좀 2,000원 정도 아래 이 구간 정도에서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위로는 이 추세 상단까지 열려 있고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지금도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은 결국 저희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나중에 실적으로 증명을 할 테고 더 발전되면 발달했지 후퇴할 가능성이 없는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뭐 소프트웨어 이쪽이고 시총 500억, 대주주 지분율 30%, 휴맥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죠. 그리고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플랫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재무도 지금 3개년 연속 적자 상태이긴 한데 지금 적자폭이 점점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고 올해도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테마를 얻고 올라가 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차지인이라는 회사가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급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인프라 테마로 묶여 있어요. 지금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알티캐스트 네, 전기차 인프라 테마로 지금 묶여 있는 모습이고 알티캐스트 휴맥스의 자회사로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개발 및 전기차 충전 과금, 고객 관리 로밍 결제 정산 플랫폼을 영업하는 차지인의 지분을 16.6%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으로 또 섹터를 묶은 모습인데 차트 보면 2013년도 말에 지금 상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까지 쭉 우하락하다가 코로나 때 이후에 들어 올리고 이렇게 가주려는 모습인지 고점과 고점을 계속 낮춰주다가 저점도 낮춰주고 지금 저점 올려주고 고점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로 바꾼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우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돌파해주고 이 추세선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돌파해주고 다시 추세선까지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가주려는 모습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 이 추세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었죠. 가다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을 상한가로 다시 들어올리고 지지 눌러주다가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지켜주겠다는 강한 세력의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눌러준다면 이 추세 하단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 1,800원 정도 되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 이 정도 구간 112일선 정도 되는데 1,900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앞에서 지지가 있었고 또 지금 뚫어주기 전에는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죠. 이번에 8월 급락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9월 급락이 나오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고 바로 매집봉을 띄우면 개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집봉 한번 띄우고 거래량 나오고 매집봉을 뒤에서 한번 또 띄웠는데 한번 들어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죠. 그리고 재차 들어 올렸더니 앞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가격대까지는 세력이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수 그냥 영향 따라서 그냥 개미들 못하게 하거나 손절 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주는 모습인데, 벌써 2,300원대에서 2,000원이면 15% 이상 지금 빠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1,9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마찬가지로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케어랩스, 빅텍 볼게요. 빅텍. 빅텍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방산 쪽이죠. 방산.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제조 상업서비스 시총 1,800억, 대주주 지분율 26%, 방위산업,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하 식별 장치 등 이렇게 방위 산업도 하고, 민수사업,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죠. 재무도 보시면 매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재무도 괜찮은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약간 계속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매집이 많이 진행됐던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온 모습인데, 여기서 세력이 이탈을 해먹고 나간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미 충분히 기관과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도 4,600원대 정도는 지금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트 보면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또 눌러주고 또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에요. 지금 벌써 이 구간만 4번에 가깝게 지금 지켜준 모습이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 정도로 약간 박스권 상단으로, 이 구간 하단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8월달 박스권 좀 만들어 주다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들어 올렸었어요. 보시면 6월 달에도 급락 나왔다가 다시 회복해서 들어 올렸고, 박스권 그려주다가 급락 나오고 다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 번 더 급락을 주죠. 여기서 벌써 이미 종가 기준 3%, 종가 기준 8%, 4%, 여기서만 벌써 15%이 정도 가량을 빼버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항 맞고 빠지거나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 10월 14일 날 16%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고, 이 구간을 지금 아래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래꼬리를 2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었고 급락 나오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최대 단기동평선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시다면 이 급락 나오기 전 8월 고점 라인이었던 이 구간 6,3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6,3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장기동평선 근처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위로는 아직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짧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급락 주고 들어 올리고 또 급락 주고 다시 들어 올렸다는 건 세력이 그만큼 주가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 조금 더 아래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승을 시키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쏴주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우하락 추세 속에 있긴 한데,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어랩스 보도록 할게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저번 주인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코스닥 뭐 의료장비 쪽 서비스고 시총 1,300억, 대주주 지분율 25%, 시티랩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이쪽이긴 한데, 최근에 오른 이슈는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 발언에 약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재무도 지금 매출 늘어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크진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이제 적자폭으로 지금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차트 보면 2018년도에 상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아래에서 지금 파동 주면서 박스권 그렸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5,2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최근에도 이 구간 정도까지 하락이 두 번이나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막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나왔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조지표를 이렇게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급락 나오기 전 전고 언덕라인 이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구간 6,9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112선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은 것 같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을 아래꼬리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켜주고 네 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락 손절폭은 짧고 위로는 더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매매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면서 시켜주고 있는 거는 한 번 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성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급락을 해서 빠지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이 구간까지 혹시 만약에 내려온다.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또 한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빠지면 이 구간에서 한번 받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 이 구간을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만 수익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매집이, 이건 다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집이 충분히 있었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가면 정말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앞에 이 구간이 우스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한빛소프트 좀 보도록 할 건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정말 이 2000년대 초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들이 난리가 났을 때 상장을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최근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어요. 근데 보시면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 상승의 초입 부근이거든요.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지 고점에서는 딱히 물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고 2파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냐, 아니면 그림으로 볼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1파, 2파 바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적으로 시간을 주고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1파가 나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1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지금 기한 조정도 한 1년 넘게 주고 있고, 여기서 2파가 바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횡보하다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보더라도 아직 우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추세가 약간 끝나가는 지점,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끝나가는 지점에서 받으시거나, 그러면 약간 코로나를 제외한 저점 부근 한 요 정도가 되겠죠. 2,600원에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럼 코로나 근처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약간 내려오는 추세가 끝나면서 이 수렴하는 듯한 삼각 수렴이 모여가는 그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위아래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이 구간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때는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여러 번 저항 맞았었고 저항 맞았었고 저항 맞았었고, 앞에서는 또 지지가 나왔었던 4,000원대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최근에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그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탈하면 아래 꼬리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양봉 아래 꼬리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지금 만약에 매매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제 기준에서는 이 추세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 받거나 아니면 이 우하락한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안에 아직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 수렴이 모이는 부분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올라간 만큼 조정도 많이 나온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줄지 아니면 추가 하락 급락을 주고 돌파기 나오고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큰 비중으로 진입하시기보다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위로든 아래든, 위로는 4,000원, 아래로는 이 우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지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 건데, 어, 빅테크 실적 연준 속도 조절론의 주목. 금요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까지는 0.75 인상을 하지만 0.75포인트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12월에는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지금 미국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월 FOMC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공식 발언을 제안하는, 연준 인사들 발언 제안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금리를 결정한다고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캐나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날짜별로 일정들이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가 이제 예상치 하회하는 매출 발표, 그리고 애플이 3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다. 금리 급등, 자금 조달 비용 급등, 달러 초강세, 수익 타격받게 됐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 수요 둔화 우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감원을 시작했고,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한 조용한 감원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인데 이렇게 올랐고, 다우도 이렇게 올랐고, S&P 500 다 이렇게 올랐죠. 근데 국내 증시 주봉 볼까요? 코스피 주봉 다 만나버렸죠. 지금 0.03% 오른 모습이에요. 약간 보합권이죠. 코스닥
코스닥은 오히려 0.5% 빠진 모습이죠.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반등도 약하고 빠질 때는 점점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많죠.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뭐 UPS, 3M, 제너럴 모터스 이런 실적 발표가 또 있고, 수요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항공사 보잉,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포드, 그리고 목요일이 어마어마하죠. 실질 국내 총생산,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예비치,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일본 통화정책 회의, 유럽 기준금리 발표, 그리고 나스닥 1등 대장주 애플, 아마존, 인텔, 맥도날드, 그 외에도 뭐 S&P 글로벌, 뭐 이렇게 소닉, 오토모티브. 그리고 금요일엔 또 9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죠.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마찬가지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만 없을 뿐이지, 약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기준금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큰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약간 금요일에 일단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국내 증시도 좀 상승 출발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들도 지수 흐름이 좋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수 흐름이 안 좋을 땐 박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셔서 소액으로 단기적인 접근으로 짧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동매매 방식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